우리말 중에 긁어 부스럼이란 말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괜히 해서 일이 커지거나 되레 일을 악화시킨다는 뜻이죠.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조금 궁금하다고 해서 함부로 들췄다가 인간관계가 파탄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차라리 모르는 게 좋은 인간관계에서 함부로 들추지 말아야 할 7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지 말라.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기분이 좋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절대 지적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실수는 별거 아닌 인간의 당연한 행위로 여기면서 남의 실수에는 과도한 관심을 갖고 비난하기도 한다. 일부는 타인의 잘못을 가지고 자신이 더 낫다는 위안거리로 삼거나 자신의 결함을 감추려고 할 때 타인의 잘못을 이용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잘못이 어땠는지 사실관계조차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비난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많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을 부당하게 대하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해가 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인간관계를 해친다. 설령 타인의 잘못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말함으로써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신뢰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대다수다. 특히 타인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당한 사람은 대부분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화가 나기에 높은 확률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원수가 될 수 있고 나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음을 명심하라.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지, 그리고 그 지적이 정말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대화를 시도해보고 이 과정에서 바른 태도를 유지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마치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게 하는 것과 같이 인간 관계에서도 미묘하지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태도는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자신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게다가 실수를 직면하고 고치는 과정에서 양쪽 모두에게 더 큰 성장과 배움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남의 잘못을 들추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가져라.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성숙하고 의미 있는 진짜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두 번째, 비밀은 딱 한 번만 듣고 다시는 꺼내지 말라. 비밀을 들으면 그것을 마음 깊이 묻어두어야 한다. 비밀을 공유하게 됐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들은 비밀은 다시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혹시 모를 약점이나 취약점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행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된다. 친한 사이라 해도 대화 도중 상대방이 비밀로 하고 싶은 것을 가볍게 언급하는 것은 상대방을 크게 실망시킬 수 있다. 비밀을 쉽게 발설하는 행동은 우정과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면 비밀을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때론 이거 너만 알고 있어라는 말로 시작되는 대화가 결국은 모두가 아는 비밀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보게 된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아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지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위해 비밀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비밀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하는 신뢰와 믿음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관계를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견고해지며 서로에게 큰 지지와 위안이 될 수 있다.
비밀을 공유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은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지키는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비밀은 한 번만 듣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해야 한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며 서로 간의 신뢰를 깊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관계의 깊이와 진정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행위임을 반드시 명심하라. 세 번째, 상대방의 약점은 농담일지라도 들추지 마라. 친한 사이에서는 농담을 자주 주고받고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약간의 농담은 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군가의 약점을 가지고 농담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더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내세워 놀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장난이 지나치면 관계에 금이 가고 결국에는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타인의 약점을 부각시키고 비난하는 행위는 인간 관계에서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이다. 이는 상대방을 모욕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몰아가게 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약점은 본인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들추는 순간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소한 약점이라도 상대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이 직접 조언을 구하지 않는 한 그들의 약점을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 때로는 상대방이 조언을 바랄 때가 있지만 이때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 조언을 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마치 무지하거나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위험에 빠뜨리며 결국 적대적인 분위기로 이끌 수 있다. 약점에 대해 괜찮아라고 말하며 경시하는 사람들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은 자신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반영한다. 대화에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쉽게 언급하는 것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결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 경솔하게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처를 될 수 있는 한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다. 괜한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고 서로 간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다. 상대방의 부탁이 있다면 조언을 할 때도 그들의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점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항상 신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서로 간의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라. 네 번째, 상대의 부족함을 들추지 마라. 상대의 부족함을 거론하는 것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가장 많이 부족함을 들추는 순간은 다툼이 일어날 때이다. 가정에서의 다툼이나 책임을 물을 때 같이 상대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주로 나타난다. 부족한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을 어떻게든 낮추려 하며 그 사람을 밑으로 찍어 누르려고 한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부족함을 지적할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다. 잘못이 있어 책임을 져야 할 때조차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상황은 악화된다. 계속해서 부족함을 지적하면 상대의 방어기제만 생겨나며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 실제로 상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결국에는 문제만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잔소리로 여겨질 뿐이며 서로를 비난하는 나락으로 빠지게 만든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문제를 더욱 확실히 할 뿐이다. 이는 인간관계나 조직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상대의 부족함을 지적하고자 할 때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부족한 사람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배려하고 존중하는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부족함을 지적하는 대신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그들의 행동 뒤에 숨은 동기나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이해는 훨씬 더 의미 있는 대화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상대의 부족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상호 이해와 존중의 기반 위에서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5번째, 정치적 견해를 들추지 마라. 정치적인 견해에 완벽한 동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같은 정당을 지지한다 해도 내부에서 생각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대방의 정치적 신념을 들추는 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으며 오히려 분쟁의 소지만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복잡하고 민감한 정치적 신념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경솔하게 파헤치려 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맞춰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간 관계에서 다툼이 없으려면 감정을 자극하는 주제를 피해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며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다양성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화를 통해서만이 서로의 견해와 생각을 넓히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지만 정치 얘기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기에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옳다. 6번째, 돈에 대한 궁금증은 들추지 마라. 돈에 관한 궁금증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금전적 상황에 대해 거리낌 없이 묻는 것은 상대방을 극도로 불쾌하게 할 수 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수입에 대해 묻는 것은 매우 사적이고 예민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이를 무턱대고 들추는 것은 삼가야 한다. 사회생활 속에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은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금전적인 문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물음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며 심지어 관계를 극도로 나쁘게 만들 위험까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의 돈 상태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부드럽고 단호하게 사생활이라 밝히지 않겠다 말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공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묻는 것을 피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행동이다. 대화 속에서 서로 편안함을 유지하고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존중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7번째, 과거의 실수를 들추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실수 없이 살아가는 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과거의 실수를 다시 꺼내 비난하고 이를 근거로 그 사람의 현재를 폄하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이다. 뒤돌아본다면 모든 사람이 과거의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그 이후로 그 실수를 뉘우치고 다시 배워나갈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한 사람의 과거 행동을 들추어 현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오히려 그 사람이 실수를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의 실수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성장과 미래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실수에만 집중하여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비난 대신
어떻게 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인간관계에서 함부로 들추지 말아야 할 7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다른 생각,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모두 읽고 있지만 모두 답글을 달아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추후 다른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